네, 밀수와 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고가의 미술 작품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를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위장 취업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그 밖에 관련 소식들을 오늘 전지현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실제 조양호 회장 부부의 자택 중 상당 부분이 전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집안 내 고가의 미술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 용도 변경은 의심이 되는데 일단 예. 용도 변경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공간 외에 다른 공간으로 썼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가 뭐냐면은 그 총수 일가 자택이 지상 지하 합해서 총 425평이래요. 예. 근데 이 중에 67평 공간을 주거 공간 외에 이제 기타 전시 공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여기서 이번에 압수수색할 때 드러난 장소인데 전시 공간으로 이용된 것 같지가 않다. 전시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명희 씨가 지금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루재단의 그 주요 사업이 전시 공간이니까 전시 사업이니까 그 점이랑 연관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압수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를 뭐 감안해서 볼 때는 예. 지금 우리가 드는 의심은 왜 미술품이라는 거는 소비자 가격이 없잖아요. 네. 거기다 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자금이라든지 어떤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또 이제 미술품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공간으로 실제로 이용이 됐는지 그럼 미술품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진행이 돼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술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미리 치웠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치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관세청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진 총수 자택을 이제 압수를 했는데 예. 압수품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예. 사건이 이제 이 정도로 불거지고 이슈가 되면은 뭐 적어도 큰 건은 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명품 가방 몇 개 나왔다고 압수했다, 밀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관세청은 압수 목록하고 압수한 물품하고 그다음에 그 카드 내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는 밀수 대상을 이제 특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기는 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근데 우리가 이 수사 과정을 보면은 압수를 뭐 같은 장소를 가지고 두 차례, 세 차례씩 하잖아요. 이거는 두 차례, 세 차례씩 하다 보면은 뭔가 나올 만한 게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미술품을 숨겨놨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총수 일가가 본인들이 직접 옮겼겠어요? 누군가를 고용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은 또 이게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한진그룹 측이 폭언과 폭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A4 5장 분량으로 조목조목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에 반해서 밀수와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좀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꼭 다무는 건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게 밀수품이 압수라도 돼가지고는 뭔가 물증이 드러났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드러난 예. 부분이 미미하단 말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내가 제보만 가지고 그 제보가 맞아. 나는 사실 어디까지 밀수를 했어. 이렇게 먼저 실토를 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예. 근데 그 해명 자료 A4 용지 5장이었는데 그건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명희 씨 해명 자료였는데 그게 이명희 씨가 한진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모님 해명을 한진 측에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시기적인 면에서도 이명희 씨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건 한 2주 전이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해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는 정황 증거가 어디까지 나오나를 지켜봤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갑질이 아니고 지시나 뭐 조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이명희 씨의 다이내믹한 동영상을 본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떠다 밀고 던지고의 그런 영상을 다 봤는데 그것이 어떤 지시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뭐 주체 면에서 시기 면에서 그리고 내용 면에서 전부 문제가 있는 해명 자료였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또 나온 이야기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그 가사 도우미
도우미의 급여를 어느 돈으로 회사 돈으로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다 의혹이 나온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는 제보만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거는 가사 도우미를 소환을 해가지고는 조사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것도 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횡령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른 상태예요.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을 했으면 이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고 뭐 징역 3년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드러난 건 없고 의혹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사 도우미를 회사 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슨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횡령 같은 문제는 또 피해액을 내가 또 변제를 하면은 죄질에 따라서 집유로도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확실히 조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한진 일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동영상밖에는 없어요. 이명희 씨 동영상 그 폭행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그 사안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사 일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청과 출입국 관리소까지 관련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고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수 일가는 언제쯤 좀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이제 조사 진행 속도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이명희 씨 폭행이라든지 업무방해 그 부분이고요. 예. 이명희 씨는 지금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다음 주라도 소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 밀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밀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물증이 안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 외에 또 어저께인가요?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었어요. 그 조양호 회장 5남매의 500억대 상속세 탈루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이 이제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국가가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한 뒤에 이걸 소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서 예. 그래서 이 밀수라든지 어떤 탈세 의혹에 대한 소환까지는 좀 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 직원들은 어제 비가 오는데도 집회를 했습니다. 뭐 시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진그룹 일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해법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해법을 내놓기는 했어요.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직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가지고는 아직 직원들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직원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다 뭐 어떻게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국가가 한진 그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을 뭐 강제로 빼앗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인원 오너 리스크의 문제는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이 구속이 될 때마다 또 일이 터질 때마다 계속 어느 기업에서건 제기되어 온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너 일가의 그 어떤 경영 전횡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상법 개정에 관해 가지고는 그 등기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해서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자든지 아니면 소액 주주들의 그런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중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안책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현민 씨의 그런 물컵으로 가지고 나비 효과라 그러죠. 이런 걸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졌는데 예. 이 문제는 언제고 터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냥 이번에 그게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컵 사건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국한하지 않고 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홍익대 회학과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20대 여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의 사유였죠. 예, 이제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예. 근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성이 이제 휴대폰을 2개를 가지고 썼대요. 하나는 이제 통신용으로 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음악 듣는 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남성의 나체를 찍었던 핸드폰은 자기가 통신용으로 쓰는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예.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음악용 핸드폰에다가 연락처를 전부 옮겨놓고 이 휴대폰은 이제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경찰에 가서는 나 휴대폰 원래 2개였는데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람이 그 워마드라고 하죠.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한테 내 계정 내가 쓴 걸 삭제해달라고 보냈던 이메일이 이제 드러나면서 자백을 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법원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사이트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이제 몰래카메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젠더 이슈로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참 하필 그 올렸던 사진이 공개됐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떤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예. 이제 불거지고 어떤 남성 대 여성의 대결로 가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도 서둘렀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칫하면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성대결로 이것들이 희석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불거졌을까를 생각하면은 이제까지 어떤 뭐 미투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직장 구조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권력 구조 내에서 약자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여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앞으로도 이런 뭐 몰카라든지 미투 문제에 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직장 내에서도 뭐 최근 펜스 룰 같은 그런 암묵적인 규정들이 생겨가지고는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법으로 처벌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직장 내에서 좀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고 SNS 활동도 워낙 활발하고 또 이 몰카 피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현행 법이 좀 외국에 비해서 좀 엄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법정형 자체는 몰카범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처벌되는 그런 실례들을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집행유예, 그다음에 뭐 벌금형으로 풀려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형을 받게 되면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뭐 신상 범죄, 그러니까 그런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취업에 제한을 받고 이런 그런 제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또 취업 제한 대상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는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별 문제는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의 양형 기준이 그 피해자가 받은 피해라든지 국민의 그런 법강정에 너무 미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처벌을 강화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형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허가를 예. 받게 한다던가 그런 제도들이 규율된 나라들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